일단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질문으로 넘어가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 기준으로 하면 42쪽이고, 그리고 이제 42쪽부터 그 뒷부분에 원소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텐데, 먼저 여기 마플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FA를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면 뭐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마플 특강 문제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을 보시면 U가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있고, A하고 B의 합집합은 전체, 그리고 A 교 B는 3하고 6. A와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할 때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구해라. 문제가 이렇게 되지. 그지? 주어져 있는 그럼 이 집합 A하고 B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고 교집합에는 3, 6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위에 A하고 B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3하고 6은 딱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과 6을 제외한 1, 2, 4, 5는 이쪽이나 이쪽 중에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치?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1하고 2가 들어가고 4하고 5는 2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SA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SA의 의미가 1, 2, 3, 6을 더하는 거지. 1, 2, 3, 6 더하면 12가 되고, 그리고 SB를 구하면 18이 되는 거네. 18. 그치? 그리고 얘네들 둘이 곱하면 SA 곱하기 S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둘이 곱하면 2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얘네들이 1, 2, 4, 5가 위치를 이렇게 안 잡고 1, 2, 4, 5라고 하는 값이 1, 5하고 2, 4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쟤네들을 더했을 때 9에다가 6 더하니까 얘가 15가 되고 얘도 15가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을 곱한 값이 SA 곱하기 SB의 값은 225가 돼야 되지. 15 곱하기 15니까.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1, 2, 4, 5가 전부 다 B로 갈 수도 있는 거야. 1, 2, 4, 5.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합은 9가 되고, 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은 얼마야 이거? 17777 21이 돼서 이때는 SA, SB 곱한 게 189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지금 묻는 거라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겠죠? 이 상황들이 총 1, 2, 4, 5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뭐 앞에 것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총 16개를 만들 수 있고, 그 16가지들의 이 경우들 중에서 합의 최대값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2, 4, 5가 얘네들이 여기로 가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지? 다 더하면 12. 이 12라는 숫자를 집합 A하고 집합 B로 나눠줄 거란 말이지. 그지?
한쪽에 한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쪽으로 가면 한쪽에 간 게 x라고 잡으면 나머지 한쪽에 간 건 12 빼기 x가 될 거야. 그지? 이게 될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9라는 값이 여기에 더해지겠지. 그럼 SA라는 값은 21, 21. 9가 있었으니까 x 더하기 9고 x 더하기 9가 되고 SB는 21 빼기 x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SA 곱하기 SB의 값은 x 더하기 9하고 21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얘네들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빼기가 되나? 9x 21x니까 더하기 12x 189 2차식이지. 최대값 구하래지. 완전조 복식 만들어야지. 완전조 복식을 만들면 x-6의 제곱 그래서 36 더하면 225가 돼서 x가 6일 때 이때 최대값은 225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문제의 의도는 요거겠죠. 네. 어디 여기 곱하기 왜 곱했냐고? 왜? 문제가 곱한 거 구하라는데? 저 부호가 뺀 것처럼. 뺀 것처럼? 여기가 쏘리 곱해져 있는 거야? 네. 네. 이렇게 곱한 거야? 자, 이런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이 문제는 S라고 하는 얘가 교과서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만 정한 개념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뭔가 새롭게 약속을 하나 한 거지. SA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고 SB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 약속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보이니 이렇게 묶어놓은 것 뿐이야. 알겠니? 이걸 꼭 외워야 이 페이지에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 없고 정확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게 4번 70, 71, 72 여기 네 문제 보입니다. 여기 잘 푸셨습니까? 괜찮아? 괜찮을까?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를 빼면 되지.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를 빼면 돼. 그치? 이게 이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큰 원칙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서 A, 여, 교, 비, 여 이렇게 생긴 문제들 이 표현을 참 많이 줍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은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A여, 교, B여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여집합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해 나갈 수 있어야 돼. A 차 B 차집합의 본래의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우리는 A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A에서 교집합을 빼고 있잖아.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 때에 따라서 얘를 이 놈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때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는 합집합에서 B 집합 B를 빼는 방법으로 원소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구할 거야. 응? 보통은 위에 거,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 걸 쓸 때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A 합집합 B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이 단원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근데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체 집합을 두고 이 안에다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A와 B를 만들었을 때 이 안은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그 4개의 영역에다 내가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지. 가장 작은 단위로 표현했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A 차집합 B라고 쓸 수 있고, 그지? 2번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는 B차집합 A, B차집합 A라고 쓸 수 있고, 3번 영역은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고, 4번 영역은 얘네들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자, 1과 3번을 더하면 어떻게 돼? 1하고 3번을 더하면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더하면 B가 될 거고, 이제 1, 2, 3을 다 더하면 1, 2, 3을 다 더하면 A 합집합 B가 돼야 되지. 맞아? 3과 4를 합친 건 뭐야? 3과 4? 2와 4를 합친 건? 2하고 4를 합치면 뭐가 되지? 2하고 4를 합치면 2번하고 4번을 합치면 A의 여집합? 그지? 그 다음에 1과 4를 합친 건 B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지? 대칭차집합이라고 배운 건 1번하고 2번을 합친 건 이건 대칭차집합이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을 합치면 A 합 B에서 A 교 B를 빼서, 아니면 A 차 B와 합집합 B 차 A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번과 2번에 대한 영역을 표시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4개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표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줄 아는 게 좋다.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 다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뭔가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복잡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오케이. 이 중에서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있냐면 A하고 B가 예쁘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A가 B에 포함되거나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A가 부분집합이 되면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얘가 판단이 안 됐을 때는 좀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서로소일 때도 마찬가지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서로소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이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야 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것만으로 완성이 안 되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번, 3번이니까 A가 1번, 3번에다가 2번, 3번을 더하면서 3번이 겹쳐지지. 근데 우리는 3번에 해당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대원칙이야.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소이면 얘가 없는 거지. A 교집합 B가 없기 때문에 NA 더하기 NB만 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 밖을 벗어난 게 세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세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을 경우에는 조금 많이 복잡해져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그리고 여기에 C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A, B, C 사이의 관계로부터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걸 구할 때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A와 B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을 빼준단 말이지. 그 겹쳐진 부분을 빼주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A에서 B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A 교집합 B가 두 번 들어가서 A 교집합 B를 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B하고 C 사이에서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길래 여기를 또 빼는 거죠. 빼기 B 교집합 C를 빼고, 그리고 C 교집합 A를 뺐단 말이죠. 여기까지 다 빼고 났더니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세 번,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갔는데 세 번이 빠진 거야. 그러면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A교, B교, C. 여기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빼고 다시 세 개짜리는 더하는 거야. 홀수개인 건 더하고 짝수개인 건 빼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들이 특수한 상황에 가끔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죠. 44, 45쪽 괜찮으십니까? 44, 45의 보기 문제들 잘 풀었어? 46쪽까지.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다 보면 A와 B의 개수를 고정해요. 얘하고 얘의 개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이 작아지고 교집합이 작아지면 합집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 교집합이라는 놈은 서로 소인 경우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순간 이때가 A 합집합 B가 얘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맞아? 그리고 A와 B의 그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잖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합집합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없애버릴 거거든. 집합 B가 곧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B가 되어버리면서 얘는 B의 원소의 개수가 곧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기도 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가 A가 될 거란 말이죠. 이때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 이놈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NA와 NB를 더한 값이 전체 집합의 원소보다 너무 많아지잖아? 그럼 이때는 반드시 교집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순간은 A 합집합 B와 전체가 같을 때, A 합집합 B와 전체가 같을 때가, 그지? 이때가 합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집합 A와 집합 B 사이의 관계가 A와 B의 관계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어떨 때 최대고 어떨 때 최소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쟤네들이 하나 부분 집합이었던 게 밖으로 나오면서 교집합이 조금 생겼다가 서로 소화되면서 교집합이 아예 없는 상황. 이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라고. 그래야지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 오케이? 알겠어?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풀다 보니까 아 이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걸 정해놓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오케이? 47쪽 질문 48쪽의 질문 49쪽의 질문 49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저건 뭐지? 그 뭐야? 최대치도 구하는 문제네. (81번) 81번 볼까요? 자, 언어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일 때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로 잡고 집합 A와 집합 B를 더하는 값이 36으로 보시면 되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했으니까 A도 신청하고 B도 신청했으니까 교집합의 최대 추도를 구하는 거다. 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활용인 거죠. 활용, 실생활. 그러니까 문제 속에 수학이 없는데 수학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수학 기호화, 수학화 시켜야지. 그러면 전체 학생 수 30명. A 봉사활동, B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들을 집합 A, 집합 B.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현재 36. 됐지? 우리 교집합을 구해야 돼. 오케이. 자, 최대가 되는 상황은 주어진 이 숫자를 놓고 보면 A하고 B가 있으니까 A하고 B가 있으니까 얘가 A 합집합 B의 원소가 곧 전체하고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얘 전체야. 그러면 이때가 교집합은 최소가 될 거야. 최대가 되나? 최소가 되지. 그지? 합집합이 최대가 돼버린 거야. 이걸 가지고 합집합을 최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교집합이 몇 개라는 얘기야? 응? 6개가 돼야 되죠. NA 교집합 B는 6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교집합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더니 어떤 상황일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포함 관계를 이루게 되면 어느 하나가 어느 한쪽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교집합 자체가 얘가 교집합인 거잖아. 이 포함된 집합이 교집합이 되지? 그지?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이게 최대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순간은 A하고 B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다. 집합 A와 집합 B를 구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36개의 원소를 18로 나눠줬을 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NA 교 B는 NA와 NB가 같아지는 순간 18개일 때가 최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오케이. 최대값은 18, 최소값은 6. 그래서 24가 답이 되겠다. (50쪽의) 질문
교육과정만 놓고 보면 50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원래는 문제 내면 안 돼요. 세집합의 그 합집합의 세집합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대원칙인데, 근데 이제 수학책 같은 데 보면 뭐 탐구해 보기 이런 데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것에 있으니까 뭐 이제 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고 3개짜리 나오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안 풀어버려도 돼. 그리고 베이직 프린트 드린 게 있어요. 베이직 프린트 드린 거에서는 어떻게 잘 풀었습니까? 뭐 베이직이지만 그 문제가 막 다 쉽거나 이러진 않아서 있어. 몇 번? 55쪽에 98에 2번이요. 98에 2번. 98에 2번 봅시다. 어쨌든 방학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좀 쉬세요. 쉬어가면서 하는데 분명한 건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정해놓고 딱 방학 기간만 정하지 말고 한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2학기가 편합니다. 고등학생이라 이게 하나하나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다 대입하고 연결되니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럼 또 지나고 나면 이게 힘들어져. 이게 마라톤 같은 거야, 마라톤. 선생님 이제 중3들 제일 처음에 하다가 이제 3월달에 딱 들어가면 한 3월부터 수능까지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일쯤 돼요. 그래서 저쪽에 막 대치동 같은 데 가면 1000일의 약속 막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1000일의 약속 이런 건 1000일의 시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1000일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뭐 대학을 정하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한 100일, 180일, 150일 정도 지나갔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방학이나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뭔가 준비를 좀 잘 해놓으세요. 한 학기 해봐서 알잖아. 뭐가 학기 중에 힘든지. 좀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오면 되지. 98번에 2번은 전체 집합 U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98번에 2번입니다. 그죠? 프린트하고 뽑았겠지? 베이직 문제가 많더라고. 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두 부분 집합 A와 B 사이에서 A하고 1, 2, 3, 1, 2, 3의 교집합이 1, 2, 3과 A의 교집합이 공집합. 집합 A에는 1, 2, 3이 공집합이 아니다. 1, 2, 3이 들어있어야 되고 4, 5하고는 교집합이 공집합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A의 개수는. 오케이? B는 왜 만들었지? B는 필요 없는데. 그치? B는 필요 없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면 일단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4하고 5가 A에 들어가면 안 되지. 4하고 5는 제외시키고, 그지? 그 다음에 1, 2, 3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1, 2, 3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돼요. 하나만 또는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를.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1, 2, 3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중에서 다 안 들어간다면 빼자고. 셋 다 안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려면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할 수 있는데 세 개 다 안 들어가는 상황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1, 2, 3으로 만들어낸 부분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을 빼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6은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도 되는 거지. 오케이? 7 곱하기 2에서 그럼 14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는데? 오케이? 3, 4, 5는 들어가면 안 되고 1, 2, 3하고 6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야? 1, 2, 3,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2의 4제곱기지. 그 중에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몇 개야?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6으로 만들 수 있는 2개가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것 질문? 여기서는 더 이상 없고 됐어? 여기서 하죠. 저 59쪽에 112번. 59쪽에 112. 112번은 뭘까요? 112번. 어느 야구팀의 등번호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선수는 모두 25명이다. 이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의 수와 등번호가 3의 배수인 선수의 수는 같고 6의 배수인 선수는 3명이다. 이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는 몇 명이냐? 2의 배수인 선수를 집합 A, 3의 배수인 선수를 집합 B라 할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선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수학 문장을 읽는데 또는의 개념을 쓰고 있으면 합집합인 거야. 이 선수의 숫자가 25명, 25개의 원소를 갖고 2의 배수인 선수와 3의 배수인 선수의 수는 같대. NA와 NB가 같아. 숫자가 같은 거, 숫자만. 그러면서 6의 배수인 선수가 3명. 6의 배수는 A 교집합 B겠지. 얘가 3명이라는 뜻이지. 오케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NA였어. NA를 X라 둘까?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과정에 의해서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X라는 값은 14명, 14개가 돼야겠죠? 됐어. 또? 그 뜻이에요? 이거 구하는 뜻?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 NA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 마지막. 113번? 자, 113번도 보자.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소이고,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소야. B하고 C, A하고 C, 얘는 모르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봤을 때 A, C, B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다. A하고 B는 서로소고, C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서로소이고, NA가 8개, 집합 A가 8개야. 그리고 B가 5개, C는 6개야. 그리고 A 합집합 C는 10개. A하고 C 합집합이 10개가 되려면 교집합은 4개여야겠지. 그지? 4개?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건 역시 4개가 남겠지? 이쪽은 아직 정할 수 없어요. 이쪽은 그냥 2개 정도가 있는 것만 알고 있고 B합 집합 C는 9개야. B합 집합 C가 9개면 얘네들이 합쳐서 11개니까 여기 2개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3개가 들어가겠다. 끝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까요? A합 집합 B합 집합 C는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13개.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복잡하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이게 풀어. 자, A와 B가 공집합이니까 얘하고 얘는 0인 거야. 얘가 0이면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은 구해야 되는 거야. 합집합을 이용해서 B합집합 C하고 A합집합 C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구한 게 얘가 4, 얘가 2라고 나와 있었어. 구했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8, 6, 5. 다 더해서 14, 19에서 6을 빼면 그지? 똑같이 나오죠. 13이라고. 수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눈에 안 보이면 이 수식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편합니다. 노멀 토프는 지금은 나는 진행을 안 할 거고 두 번째 오면서 노멀 토프나 표준 발전 위주로 그러니까 발전하고 변형은 또 다시 푸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책을 여러 번 봅시다. 우리 이제 명리 조건 들어갈 거고 프린트상에서 내가 2개를 줬었는데 첫 번째 거 뭐냐? 첫 번째 거 10쪽, 32쪽 거 39번 여기에 맨 마지막 39번 전체 집합 U X바 X는 17 이하의 소수. 제가 문제를 적어드릴게요. X바 X는 17 이하의 소수. 2, 3, 5, 7, 11, 13, 17 이게 되나? 28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역시 이것도 문제에서 약속한 거야. 응? X라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집합 B를 구하랍니다. A차 집합 B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얘를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야. SB-SA는 SB-SA는 26이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태에서 B의 원소의 총합에서 A의 원소의 총합을 뺐다는 얘기는 이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6인데 저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더해서 26이 되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이게 26이 되려면 생각해봐. 원소를 넣는 게 26이야. 원소가 만약에 2개라면 홀수끼리만 더해야 돼. 홀수끼리만 더해야 돼. 26이 되려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지? 얘하고 얘 더하면 28되고 얘하고 얘 더하면 30되고 나머지는 2개 더해서는 26 되는 게 없어요. 오케이? 3개를 넣을까? 3개?
세 개를 더하려면 반드시 짝수를 하나 포함시켜야 돼. 2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개는 홀수겠지. 그 두 개를 더해서 24가 돼야 되는데 24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네.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하고 11하고 13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개짜리일 경우에는 이 바깥에가 3개일 경우에 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개면 홀수만 4개 더해야 돼. 홀수만 4개 더해서 26 돼야 되니까 4개 더해서 26이 돼야 돼. 제일 작은 거 4개를 더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8, 15, 26 이게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3, 7, 11이 이 빗금친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응?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지? 제일 작은 4개 들어있으니까 5개가 되거나 6개가 될 일은 없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2개. 그리고 세 번째, SB가 SB의 여집합보다 커야 돼. SB가 SB의 여집합보다 작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더하면 그러면 제가 26, 28, 58인가? 총합이 58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다 더해서 26이니까 그럼 58에 여집합이 더 커야 되니까 2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네. 아니 요거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29보다 작아야 돼. 얘기를 해. 알겠어? 왜요? 58이야. 전체가 있어. 여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B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합이 이 바깥에 있는 거의 원소의 총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58이야. 그럼 저 반 나누면 29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이쪽이 29보다 작고 여기 29보다 커야겠지. 29보다 작으니까 뭐 최대가 28이겠는데? 그지?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28, 여기 26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 이걸 제외한 원소는 3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지. 얘를 제외한 원소는 3이야. 3, 5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26인데 여기 3이 들어가는 순간 29가 돼버리겠지. 맞아? 따라서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2가 들어가고 3, 5, 7, 11이 들어가야 되니까 2, 3, 5, 7, 11 B는 2, 3, 5, 7, 11이 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론. 됐어?